네, 김주영 기자. 뭐 건설 경기가 흉흉하다. 네. 이런 얘기들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네. 좀 현장에 다녀보니까 좀 어떤가요? 예, 건설업계가 위기를 겪고 네. 있습니다. 최근에 용산 개발 사업의 채무 불이행, 디폴트, 대림 산업의 여수 산단 내 공장 폭발 사고, 그리고 쌍용건설의 상장 폐지 위기 등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네. 참고로 모두 다 재출입처입니다. 그래요? 예, 제가 부동산부로 옮기자마자 이딴 이슈들이 터지면서 정말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산 역세권 개발, 대림산업 폭발, 예. 쌍용건설 상패. 야, 정말 뭐 하나같이 아주 그냥 뭐 한마디로 좀 난리 법석이군요. 예. 네, 우리 저 김주영 기자 지금 아주 그 봄 기운이 무신나게 예쁘게 차려입고 오셨는데 예. 신발을 보면 작업화예요. 참 이게 예. 건설업계에 출입하시는다는 저 예. 작업화 예. 포인트가 샤방샤방한 작업화네요. 네, 예. 작업화 중에서도. 자, 이렇게 한가한 얘기를 할 네. 때가 아닙니다. 사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쌍용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그 사실은 쌍용건설하면은 한때는 참 코스닥 대장주 예, 이랬었는데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죠. 네, 지금은 뭐 주가도 그렇고 시가총액이 뭐 800억 원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상장 폐지 문턱까지 갔어요. 좀 그 얘기 좀 전해주시죠. 예, 쌍용건설이 얼마나 위기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쌍용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자본 1,400억 원이 현재 모두 잠식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쌍용건설이 위기에 처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대규모 미분양 물량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쌍용건설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사업장의 미분양 아파트를 30%에서 최대 50%나 할인 판매했는데 이 때문에 손실이 급증했습니다. 네. 즉 지난해 단기 순손실은 414억 원에 달했고요. 이는 2011년 1,570억 원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오. 2년 연속 적자죠. 네, 그래서 자산을 모두 팔아도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상태, 즉 부동산으로 치면 깡통 주택에 해당하는데요. 네. 증시에서는 퇴출 사유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8일부터 코스닥에서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쌍용건설이 증시 퇴출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다음 달 1일까지 한국거래소에 자본 전액 잠식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내용의 수정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네. 또 이를 위해서는 채권단의 출자 전환을 통해 재무 구조를 개선을 해야 합니다. 네. 출자 전환이라는 것은 쌍용건설에 대한 대출 채권을 주식으로 맞바꾼다는 건데요. 그렇죠. 이게 성사가 되면 기업은 부채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사실 채권단끼리 출자 전환을 얼마나 할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됐는데 극적으로 19일까지 합의가 됐어야 되는데 결국은 출자 전환 하기로 이제 예. 합의가 이루어졌다고요. 예, 사실 19일 저녁까지 결론이 나지 않다가 네. 막판 진통 협상 끝에 어제죠. 20일 오전 극적 합의가 성사가 됐습니다. 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그리고 국민은행과 산업은행, 신한은행 등 부채권은행들은 서면 결의를 통해 쌍용건설에 대한 대출 채권 1,700억 원을 주식으로 맞바꾸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이 613억 원, 네. 신한은행 245억 원, 국민 210억 원, 우리 61억 원, 하나 61억 원, 나머지 제2금융권 510억 원 규모로 나눠 쌍용건설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게 되는데요. 그 네. 표 보시면 산업은행하고 신한은행 비중이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이 두 은행 중심으로 출자 전환에 대해서 결사 반대 기류가 강했습니다. 저쪽에서 반대를 네. 좀 했군요. 예, 또 애초 채권단은 회계법인, 삼성회계법인이 지금 실사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사가 끝나는 다음 달 중순 전에는 출자 전환 절대 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었는데요. 네. 이번 출자 전환이 성사된 데는 금융당국의 역할도 일부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금감원은 먼저 채권단이 출자 전환에 합의해서 회사를 살려놓고 나중에 경영 정상화에 대한 세부 조건을 협의할 때 그때 다시 논의하자고 권고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회사를 먼저 살리는 게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이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단지 그것뿐이겠습니까? 무언가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은행들인데, 이 돈벌이하는 은행들 아니겠습니까? 예. 뭔가 먹을 게 있기 때문에 출자 전환을 한 것 같긴 한데, 좀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막판 협상이 타결된 데는 역시 조건이 있었습니다. 산업은행과 신한은행 중심으로 제안을 했는데요. 채권단은 일단 출자 전환에 합의를 하긴 했지만 시행하기 전에 대규모 감자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이번 서면 결의서 낼 때 아예 공식적으로 감자를 조건으로 내걸었고요. 다른 부채권 은행들은
채권은행들은 우리은행의 설득으로 동의서에 서명을 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채권은행들은 감자를 전제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현재 감자 비율은 무려 50대 1에 달합니다. 어우. 네, 네. 감자를 하게 되면 감자 직후 주식이 올랐다. 그러면 출자 전환된 주식 가치는 높아지는 효과가 있죠. 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단지 쌍용건설의 상장 유지를 위해 우리가 출자 전환에 나설 수는 없다며 채권단에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면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자 없이 출자 전환은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라 말씀이시죠. 사실은 이제 그 자본 잠식된 건설사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제 감자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출자 전환, 즉 다시 말해서 증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뭐 통과 의례적인 절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자 그런데 이 캠코는 이 감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반가워하지는 않을 것 같은 입장인 것 같은데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채권단이 이렇게 막판에 네. 50대 1의 대규모 감자를 추진한 데는 캠코에 대한 견제가 한 몫을 했습니다. 캠코가 얄밉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었죠. 네. 캠코는 지난 2월 부실채권 정리 기금을 청산하면서 이제 쌍용건설에 대한 보유 지분 38.75%를 23개 금융기관에 출연 비율만큼 무상으로 나눠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현재 아직까지 채권은행들은 수령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주식을 받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말이죠. 네, 계좌번호를 네.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캠코는 지분을 털어냈지만 앞으로 쌍용건설의 매각 등으로 차익이 발생하면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출연 비율만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분 38.75% 한도 내에서 부실채권 정리기금 출연 비율인 86%만큼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부실채권 정리기금 청산할 때 캠코가 무상으로 이제 금융권의 지분을 나눠주는 대신 매각 후에 이익이 생기면 일부 정산해달라고 협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대규모 감자에 이은 채권단의 출자 전환으로 지분이 희석되면 캠코가 가져갈 몫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대신 이익은 무담보 채권 출자로 지분이 늘어난 채권단의 몫으로 귀속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캠코는 결국은 그러면은 뭐 말은 좋지만은 결국은 이제 이 부실한 쌍용건설에서 나는 손발 다 떼겠다. 일종의 좀 꼬리 자르기 모양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채권단은 그만큼 더 부담을 좀 많이 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사실상 캠코 같은 경우에는 부실채권 정리기금 운용 기한이 끝나면서 쌍용건설과 완전히 결별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쌍용건설 한 직원은 취재 도중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홍길동? 예, 홍길동과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지난해 10월 캠코와 채권단은 쌍용건설에 각각 700억 원, 1,300억 원을 즉 도합 2천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었죠. 채권단은 쌍용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추가 자금도 지급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캠코의 경우 사실상 손실이 없습니다. 당시 캠코는 700억 원 규모의 자산 유동화 기여보험 ABCP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 ABCP는 지난해 쌍용건설이 보증하고 별도의 시행사가 발행한 것을 매입한 것입니다. 즉 쌍용건설의 워크아웃과 관계없이 해당 시행사를 통해 회수할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따라 채권단은 캠코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캠코가 보유한 ABCP 700억 원을 쌍용건설의 일반 CP와 교환하든지 아니면 새로 ABCP를 인수에 지원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캠코의 ABCP도 함께 출자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금융당국에 이 같은 내용을 주장을 했는데 결국에는 만류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캠코가 가지고 있는 그 ABCP 그것도 어차피 다른 채권단과 마찬가지로 출자 전환해라 이런 얘기가 또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참 채권단 입장에서는 뭐 사실 우리 은행들만 뭐 참 손해 볼 수 없다. 캠코가 원래 대주주 아니었느냐. 뭐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 그렇게 뭐 약간 뭐 이렇게 상식에 크게 어긋났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쌍용건설이 결국은 좀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채권단하고 캠코하고 싸우고 이런 것도 결국은 쌍용건설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거냐, 회생할 수 있는 거냐, 정상화될 수 있는 거냐 이런 좀 여기에 대한 어떤 의구심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긴 해요. 어때요? 예, 맞습니다. 채권단은 일단 쌍용건설의 워크아웃에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일단 회사가 정상화될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현재 건설 경기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나 쌍용건설이 나중에 법정 관리 절차를 밟게 될 경우에 우리가 바꾼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며 그렇죠. 출자 전환에 선뜻 나설 수 없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차라리 채권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안전하다는 얘기죠. 또 지금 쌍용건설의 주가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채권을 주식으로 맞바꿀 경우 한동안은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없잖아요. 맞아요. 즉 유동화가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예, 쌍용건설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는 다음 달 중순 나오는데요.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가 앞으로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야, 이 쌍용건설 이 막전 막후 스토리도 참 파면 팔수록 좀 재밌는 부분이 많이 있군요. 자, 쌍용건설 극적으로 상장 폐지의 위기에서는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앞으로 전망 우리 김주영 기자는 네. 어떻게 좀 보고 있나요? 예. 쌍용건설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좀 멀죠. 네. 일단은 이번 달 오는 29일에 정기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지난 12일에 김석준 현재 쌍용건설 회장을 등기이사로 재선임하는 안이 이사회를 통해 통과가 됐는데요. 주총 표결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당시 채권단 측은 회사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현재 경영진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내부 의견을 정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은 김석준 현재 회장 체제로 기업회생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다음 달에는 거래가 재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래소에 수정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뒤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거쳐 주식 거래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단은 이후 출자 전환, 감자에 대한 논의를 하고 매각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매각에 성공해야 사실상 워크아웃이 종료가 됩니다. 다만 쌍용건설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진통이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번 출자 전환으로 간신히 자본 전액 잠식 상태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앞으로 자금도 추가 수혈이 돼야 하고요. 지금까지도 채권단과 마찰이 일부 있는데 신규 자금 지원 등을 놓고 앞으로도 채권단 사이에 적잖은 마찰이 있을 것으로 보여 기업 회생이 완료되기까지는 조금 더 진통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이 쌍용건설 잘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건설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예. 그렇죠. 이제 독립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 불신은 좀 많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정리 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김주영 기자와 함께 또 종목 탐험 짧게 남은 시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